안녕하세요. 불량영어 리턴즈 윤쌤입니다. 자, 오늘 강의 제목을 보니까 이제 정말 무언가 몰랐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드시죠? 오늘은 대과거 시제를 배울 예정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과거 완료라는 이름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래 일반적인 순서라면 시제는 보통 현재, 과거, 미래의 순으로 배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불량영어 리턴즈 강의를 만들면서 생각해보니 과거 시제와 시간 부사절을 한 다음에 대과거를 배우시는 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기가 조금 더 쉬울 것 같기도 해서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강의 순서를 조금 바꿔서 가르쳐 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윤쌤을 믿고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강의 구성입니다. 우선 용어 정리를 간단하게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대과거가 도대체 무엇이고 그 핵심은 무엇인지 살펴볼 거예요. 이번에도 대과거로 쓰인 문장을 10개 정도 드릴 거라서 강의에 나오는 예문들을 한국어, 영어로 써둔 것을 보실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마 대과거라는 시제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대과거를 몰라도 같은 개념을 표현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다른 어떤 단어들로 대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게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시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하는 대과거 시제의 형태가 had pp인데 여기에 나오는 이 had는 조동사이거든요. 그래서 have나 had가 조동사로 쓰이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는 다음 강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와닿았다면 좋을 텐데 과거 완료라는 이름은 너무 알쏭달쏭하죠. 과거에 완료되었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하고요. 저는 웬만하면 기존에 잘 쓰이고 있는 문법 용어를 여러분께 쉽게 풀어서 알려드리고 그 용어를 저도 계속해서 쓰려고 하는데요. 이 완료라는 용어는 아무리 생각해도 개념을 알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이름 같아서 여러분 불량영어 리턴즈 수업 들으시면서는 과거 완료나 현재 완료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전에 저처럼 어떤 선생님이 과거 완료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대과거라는 별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과거 완료가 아닌 대과거라는 이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제의 형태는 had pp이고요. 여기서 이 pp는 무엇이냐? 저희가 과거 시제 할 때 3단 변화를 배웠거든요. 동사가 이렇게 3개의 단계로 변한다라는 거였는데 거기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예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past participle이라고 해서 과거 분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약자를 우리가 pp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어디선가 pp라는 용어를 보시면 얘는 무조건 요 마지막에 있는 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분사라는 이 용어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거는 저희가 오늘 배우는 대과거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개념이라서 오늘은 잠시 접어두고 다음에 필요할 때 제가 분사가 무슨 뜻인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had pp의 이 pp는 3단 변화의 마지막에 있는 아이다. 고로 3단 변화는 여기 과거 시제를 쓸 때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had pp 시제나 have pp 시제를 쓸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꼭 익혀두어야 한다는 것만 다시 한번 확실히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과거 시제가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여러분 과거는 아시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이 순간을 기점으로 이 순간 이전에 일어난 일들은 모두 과거 시제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요 현재에 조금 가깝게 일어난 일이라도 과거 시제를 쓸 거고요. 그리고 조금 현재에서 더 멀어진 일이라도 요거는 우리가 과거 시제를 쓰죠.
아주 옛날에 일어난 일이라도 과거 시제를 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과거 시제에 대자가 하나 붙었거든요. 이 대자는 한자로 큰 대자입니다. 그런데 크다라는 거는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그 어떤 것도 그것 하나만으로는 크고 작음을 말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든 두 개 이상이 있어야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크다 혹은 작다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대과거가 있으려면 무슨 과거가 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소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과거 시점이 두 개 이상이 동시에 나와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먼저 옛날에 있는 이 과거 시제, 먼저 나타난 이 시제를 우리가 대과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소과거라고 하겠죠. 여기는 소과거는 무슨 뜻이냐면 일반 과거 시제. 그러니까 3단 변화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중간에 있는 애를 여기다가 써라 이런 얘기고요. 대과거는 헤드 PP로 형태를 써라 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요. 대과거의 핵심은 뭐냐 하면요. 핵심은 두 개 이상의 과거 시점이 일단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제가 시점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왔을 때 그러면 이제 두 개 이상의 과거 시점이 되는 거죠. 순서는 어떻다고요? 먼저 일어난 이 시점에 대과거를 써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하나 생길 수가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두 개 이상이라고 하셨으니까 세 개가 생길 수도 있고 네 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라는 질문 하실 수도 있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쓰나요? 똑같아요. 여기 있는 애, 그러니까 이 현재에서 제일 가까운 애를 소과거로 씁니다. 소과거는 뭐라 그랬어요? 그냥 일반 과거 시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은 애들 있잖아요. 남은 애들은 다 헤드 PP 시제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과거와 대과거가 있는 거지 뭐 대대과거나 대대대대대 과거 이런 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딱 두 개로 구분을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예문을 조금 준비해 왔는데요. 시점이 두 개 이상인가를 꼭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랑 지금 예문을 같이 한번 보시면 실제로는 시점이 다른 두 개의 과거가 동시에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번호로 과거에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고 뒤에 일어났는지 순서를 한번 매겨볼게요. 잠을 많이 못 자서 걔가 많이 피곤했어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때요? 잠을 많이 못 잔 게 먼저 일어난 일이죠. 그죠? 그래서 걔가 많이 피곤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3배는 비쌌어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내가 머리를 하러 가는데 10만 원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갔더니 30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럼 뭐가 먼저 일어난 사건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게 먼저 일어났고 더 비싼 거를 우리가 나중에 발견을 했겠죠. 내가 공항에 갔을 때 비행기는 이미 떠나버렸어. 어때요? 비행기가 먼저 떠난 게 이미 떠났으니까 이게 먼저 일어난 일일 거고 공항에 간 게 두 번째 일어난 일입니다. 컴퓨터가 다운되기 전에 문서를 이미 저장했어요. 문서를 저장한 게 먼저 일어났겠죠. 그리고 나서 컴퓨터가 다운된 거고요. 약을 먹고 난 후에 좀 나아진 걸 느꼈어요. 약을 먼저 먹었고 그 다음에 나아졌다 이거고요. 다음 문장도 볼게요.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뭐 했어? 뭐 동창회가 있었나 봐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 그죠? 이야기를 했어. 어디에서요? 동창회에서 이야기를 한 게 나중에 일어난 일이겠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 했던 일이 먼저 일어난 일일 거고요. 7번이요. 회의를 놓쳐서 미안해요. 깜빡했어요. 먼저 까먹었으니까 못 갔겠죠. 이해되셨죠? 내 스케줄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하루 계획을 이미 세워두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계획을 먼저 세웠으니까
바꿀 수가 없었을 거고요. 제인이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저녁을 먹으려고 앉았어요. 도착을 먼저 했고 앉은 게 두 번째 일어난 일일 거예요. 비가 그치자마자 우리는 게임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친 게 먼저고 게임을 다시 한 게 두 번째 일어난 일이겠죠. 네, 이렇게요. 여러분 같이 문장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장문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같이 본 문장들을 한번 영어로 장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미 대과거는 had pp를 쓴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 꼭 적용을 하셔서 장문을 해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장문이 꼭 제가 이제 보여드릴 것만 맞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표현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동사 부분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맞게 저와 똑같이 하셨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과거 시제를 제대로 썼나, 대과거 시제를 제대로 썼나 요거를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외의 부분들은 저랑 장문이 조금 일치하지 않으면요. 챗 GPT 이런 AI에 내가 이런 형태의 장문을 했는데 이거 표현이 맞는지 좀 봐줄래? 라고 하면 교정을 잘 해주니까 한번 체크를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은 영어로 제가 장문을 해놓은 걸 한번 보실게요. 제가 대과거, 그러니까 과거 중에 먼저 일어난 과거에는 빨간색, 그리고 나중에 일어난 소과거에는 초록색 처리를 해두었어요. 그래서 빨간색이 먼저 일어난 일이다 라는 거를 우선은 그냥 보기만 해도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1번이요. He was very tired because he hadn't slept well. 잠을 못 잤기 때문에 피곤했었다 라는 뜻이고요. It was 3 times, 3배였다. What I had expected to pay. 내가 돈을 지불하려고 기대했던 것, 생각했던 것의 3배였다. 생각한 게 먼저라고 말씀드렸어요. The plane had left by the time I got to the airport. 비행기가 먼저 떠났죠. 언제요? 내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비행기는 떠나고 없었어. 이런 말이 될 거고요. I had saved my document before the computer crashed. 그래서 굉장히 운이 좋은 거죠. 내가 내 다큐멘트를 저장을 미리 해둔 거예요. 언제요? 컴퓨터가 다운되기 전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I felt a little better. 내가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이게 나중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After I had taken the medicine. 약을 먼저 먹고 나서 더 나아진 거예요. 다음이요. What did you do with your high school friends?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뭐 했니? 이거는 과거 시점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말 자체에 뭐 했니? 라고 물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단순 과거를 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We talked about 얘기를 했어요. 어디에서요? 뭐 동창회 이런 데서 얘기를 했는데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What we had done in high school. 지금 얘기하는 시점보다 더 이전에 일어났던 그 고등학교 때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동창회 때 얘기를 했어. 이런 순서가 되겠죠. 사건의 순서가. I'm sorry I missed the meeting. I had forgotten about it. 내가 그것에 대해서 깜빡했기 때문에 미팅을 놓친 일이 나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I couldn't change my schedule. 스케줄을 변경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I had already planned my day. 내 하루를 이미 계획해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을 한 게 먼저고요. 스케줄을 변경할 수 없었던 게 뒤에 나온 사건입니다. 그래서 7번, 8번 보시면 여러분 이게 꼭 요 과거랑 대과거가 한 문장 안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여기 보시면 문장 2개거든요. 하나 있죠? 2개 있죠. 그래서 문장의 한 문장 안에 요 과거랑 대과거가 다 나올 필요도 없고 그럼 선생님 2문장 안에는 써야 되나요? 아니요. 2문장 안에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만약에 5문장, 6문장으로 말을 하더라도 그 말 안에 내가 표현하고 싶은 시점이 2개가 나온다. 그러면 이게 대과거가 있는 그 문장과 소과거가 있는 문장이 한 3문장 정도 떨어져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너무 기계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9번이요. As soon as Jane had arrived, we sat down to have dinner. 지인이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먹으려고 앉았다 이런 뜻이고요. Once it had stopped raining. once 얘가 as soon as랑 뜻이 비슷해요. 그래서 비가 그치자 우리는 started the game again. 그 게임을 다시 시작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보시면요 여러분 한국어로 써놓은 문장들도 그렇고 지금 영어로 써놓은 문장들도 보시면 이 말은 이런 말은 굉장히 많이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아까 우리가 봤던 6번 이런 동창의 문장 이런 거는 이거 너무 시점이 두 개가 명확하게 엄청나게 다른 시점 과거 시점 두 개가 나타나는 거니까 이거 너무 대과거 시제를 확실히 써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러면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대과거라는 시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지 혹은 나는 제대로 쓰지를 못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시간 부사절에 있습니다. 네, 제가 앞에 나왔던 문장들을 다시 한번 써놨거든요. 요거를 다시 보실게요. 이 문장들요, 앞에 나왔던 문장들 똑같이 써놓은 건데 이번에 보시면 뭐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뭐를 다 빼놨죠? 헤드를 다 날려버렸어요. 헤드를 다 빼놨어요. 그러면 헤드가 없으니까 우리가 뭐가 언제, 뭐가 먼저 일어나고 뭐가 나중에 일어나는 일인지 알 수 없나요? 보세요. 읽어보세요. I saved my document before the computer crashed. 얘 사실 헤드가 없어도 여러분 뭐가 먼저 일어난 일이고 뭐가 나중에 일어나는 일인지 아실 수 있거든요. 뭐 때문일까요? 네, 얘 때문이죠.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죠? 시간 부사절에 나오는 접속사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이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런 헤드 PP가 없었어도, 그죠? 그래도 사건의 전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얘도 1번도 보시면 before, 여기 after, as soon as, once 이런 거 다 붙어 있으니까 사실 실제로는 정확하게 먼저 일어나는 사건과 두 번째 일어난 사건을 여러분이 확실히 구분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원어민들이 그러면 이런 단어가 있을 때 이런 애들 시간 부사절 접속사가 있을 때 그러면 선생님 헤드 PP를 쓰는 걸 선호하나요? 아니면 그냥 과거 시제를 쓰는 걸 선호하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요. 실제로 그냥 단순 과거 시제, 그러니까 여기 나온 모든 문장 있죠. 요렇게 쓰는 거를 언제 선호하느냐? 구어체에서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말할 때나 아니면 조금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되는 자리일 때는 요렇게 쓰는 걸 선호하고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 구어체의 반대말은 문어체죠. 글씨 쓰는 거. 글로 쓰는 거, 뭐 이메일을 쓴다든지 편지를 쓴다든지 공식 문서를 쓴다든지 이럴 때나 아니면 격식 있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문법을 따져서 격식을 차려서 헤드 PP를 써주는 것을 선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과거는 개념 자체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쓰는 것도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조동사 have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대과거 시제의 헤드 PP나 아니면 다음에 배울 우리가 현재 완료라고 잘 알고 있는 have PP의 요 have나 had는 우리가 조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또 화가 나실 수 있어요. 선생님 왜 어떤 have는 조동사고 어떤 have는 일반 동사인가요? 왜 이렇게 어렵고 짜증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요 had PP나 have PP의 요 have had는요. 그 자체에 뜻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 아까 나왔던 문장 보세요. He was very tired because he hadn't slept well 이라고 할 때 여기서 해석은 잠을 잘 자지 못해서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sleep이라는 애만 해석에 들어간 거지 요 had는 실제로 해석하는 데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죠. 무슨 뜻이냐면 뜻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요 자체에 이 have 자체에 뜻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조동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 입에서 여러분 지금 요거 시제하는 동안에 조동사, 비동사, 일반 동사가 나오는 경우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왜 언제 나와요? 부정문 만들 때, 의문문 만들 때, 그때 중요하니까 제가 계속 이게 조동사냐, 비동사냐, 일반 동사냐를 구분하는 거거든요. 이게 조동사기 때문에 조동사의 부정문, 의문문 만드는 법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조동사의 부정문 만드는 법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I cannot speak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had가 조동사라고 했기 때문에 had 뒤에다가 바로 not을 붙여서 had not slept 이렇게 된 게 지금 여기 hadn't가 된 거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요게 없다. 뭐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you can speak 라는 문장, you can speak 어쩌고 저쩌고 라는 문장이 있다. 그러면 이거 의문문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Can you speak English? 이렇게 했잖아요. 얘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가 he had slept well 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의문문 만들고 싶다. 어떻게 돼요? 차림만 바꾸면 되죠. Had he slept well? 이렇게 하면 의문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동사의 부정문, 의문문 만드는 법을 그대로 따라서 여러분이 부정문, 의문문 만드는 연습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대과거의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았고요. 대과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잡한 것이 없고 실제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순서에 대해서 알려준다. 그리고 실제로는 시간 부사절 접속사가 자주 이런 순서를 말하는데 함께 쓰이기 때문에 꼭 had pp를 안 써도 되는 경우가 꽤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had pp의 had는 조동사이기 때문에 조동사의 부정문, 의문문 만드는 법을 따라간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사실 대과거 시제를 하면서요. 대과거 진행, 우리가 모든 시제, 모든 단순 시제에는 진행 시제가 붙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대과거 진행까지 함께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현재 완료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have pp죠. have pp도 진행 시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 할 때 had pp 진행을 묶어서 같이 배우면은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아서 그때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미래 시제의 4가지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